여러분, 일상에서 인디언 기호제라는 말 진짜 자주 쓰시죠? 보통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무조건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걸 칭찬하거나 반대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를 때 비꼬는 용도로 많이들 쓰잖아요. 비올 때까지 기호제를 지내니까 결국 성공률은 100%라는 약간의 우스갯소리와 함께 말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흔한 관용구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단순한 고집이나 미신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기호제 이면에 도대체 얼마나 치밀한 과학과 처절한 생존의 철학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죠. 인디언 기호제. 이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고집만 부리는 무식한 행동일까요? 단지 B라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맹목적으로, 때로는 좀 미련해 보일 정도로 어떤 행동을 무한정 반복하는 행위일까요?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그저 하늘만 쳐다보며 춤을 추는 미개한 주술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자, 이제부터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아주 흥미로운 진실을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진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인디언들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이 말, 정작 미국 현지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입니다. 네, 진짜요. 오직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아주 특유의 오해거든요. 원래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로버트 머튼이 이 인디언 기우제를 연구하면서 진짜로 강조했던 핵심은 가뭄이라는 극한의 재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부족의 결속력이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고 사회가 붕괴되는 걸 막으려고 다 같이 모여서 춤을 추고 심리적 안정을 찾는 고도의 사회적 장치였던 거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훌륭한 사회학적 통찰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그저 비 올 때까지 지내는 끈질김이라는 아주 단편적인 결과론으로 와전돼 버린 겁니다. 그 결과 지금은 자기계발서에서 무조건적인 끈기를 강조하거나 정치권에서 표적 수사를 비판할 때처럼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소비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파트, 숨겨진 과학, 미신 그 이상. 자, 그렇다면 현대의 이런 잘못된 오해들을 싹 걷어내고 과거, 실제 인디언들의 기우제 뒤에 숨겨진 진짜 과학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인디언 부족이나 고대 사회를 보면 비를 부르는 이른바 레인메이커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다들 화려한 깃털 장식 꽂고 막 알 수 없는 주문 외우는 미개한 샤먼이나 마법사를 떠올리실 텐데요.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분들은 그냥 하늘의 뜻만 기다리는 몽상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초창기 형태의 아주 고도로 숙련된 데이터 과학자에 가까운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동물들의 미세한 행동 변화, 바람의 방향, 습도, 구름의 형태 같은 걸 다 관찰해서 자연을 읽어내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던 셈이죠. 이분들의 기우제 접근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하늘 맑은 날 아무 때나 냅다 모여서 기도한 게 절대 아니에요. 수십, 수백 년 동안 세대를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기상 관측 데이터, 즉 빅데이터를 쥐고 있었던 겁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로 비가 올 확률이 가장 높은 시기를 정확히 역산해냈어요. 기압골 변화 같은 걸 싹 읽어내고 딱 비가 쏟아질 타이밍에 맞춰서 기우제를 시작한 거죠. 심지어 재미있는 건요. 일부 영리한 인디언들은 이 압도적인 예측력을 활용해서 가뭄으로 고생하는 백인 정착민들한테 찾아가 돈을 두둑하게 받고 기우제를 지내주는 아주 쏠쏠한 프리랜서 활동까지 했다니까요. 무식한 미신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률적 분석이 결합된 완벽한 응용과학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파트, 무거운 왕관, 가뭄과 정치적 생존.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히 똑똑하게 날씨를 맞히는 수준을 넘어서서 농경사회 지배자들의 치열한 권력과 생존 싸움으로 무대를 확장합니다. 고대 농경사회에서 가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날씨 참 덥네, 비 좀 안 오나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체제를 뒤흔드는 끔찍한 정치적 생존의 위기였어요. 비가 안 와서 농사를 망친다? 이건 당장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먹을 게 없는 백성들은 잃을 것도 없죠. 그 분노와 공포는 횃불을 든 거대한 밀란으로 이어졌고 결국 폭력적인 정권 교체나 왕조의 몰락으로 직결됐습니다. 지배층 입장에서 가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그 자체였던 겁니다. 과거 역사적 사례들을 비교해보면 가뭄이라는 재난 앞에서 통치자들이 얼마나 극한의 공포를 느꼈는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가뭄이 들면 스스로 초갓집에 들어가서 비바람 맞고 죄수들 대거 풀어주고 심지어 본인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수까지 팍 줄였어요. 하늘의 노여움도 풀고 성난 민심도 달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그런데 고대 국가 부여는 어땠는지 아세요? 진짜 충격적입니다. 가뭄이 너무 길어지면요, 흉흉해진 민심을 잠재우려고 무려 국왕 자신을 산채로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어요. 옛날의 리더로서 비를 내리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 책임이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러니까 현대의 관점으로 보자면 기우제는 그저 하늘의 비를 구걸하는 퍼포먼스가 절대 아니었던 겁니다. 리더가 흉흉해진 민심을 다독이고 이 국가적 재난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아주 극적이고 처절한 정치적 선언이었어요. 통치자 스스로가 고통받고 금욕하는 모습을 대중한테 보여주면서 나도 이 위기를 넘기려고 내 모든 걸 걸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최고의 생존 전략이자 소통 방식이었던 거죠. 세 번째 파트, 진정한 철학, 기우제의 의미 재정의.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놀라운 역사와 과학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꿰어줄 기우제의 진정한 철학적 의미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다들 잘 아시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뒤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인디언 기우제는 비 올 때까지 떼쓰는 억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과학적 분석, 관찰, 그리고 리더로서 쏟아부을 수 있는 극한의 헌신과 정성을 남김없이 다 보여준 다음에 마침내 겸허하게 거대한 자연의 섭리를 기다리는 아주 숭고하고 성숙한 태도인 겁니다. 기우제는 가만히 앉아서 운 좋게 비가 오겠지 하고 바라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치밀하게 계산하고 밤잠 설쳐가며 고민하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가장 간절한 노력의 결정체였습니다. 그 압도적인 대자연의 재앙 앞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인간의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몸부림이었던 거죠. 오늘 다룬 이 긴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아주 명확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인디언 기우제는 무지한 반복이 아니라 삶에 대한 간절함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태도를 상징한다. 어떠세요? 그동안 무심포시면서 가지고 있던 인디언 기우제에 대한 얕은 고정관념이 단순히 미련한 고집을 넘어서 과학과 책임감, 그리고 생존을 향한 숭고한 의지라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싹 바뀌는 게 느껴지시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살면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위기, 마치 바닥에 쩍쩍 갈라지는 가뭄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그저 운 좋게 비가 내리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100%의 노력을 기울여서 여러분만의 위대한 기우제를 올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통찰이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할 수많은 삶의 도전들에 조금이나마 새로운 관점과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